이번 시간은 제 3장 웹브라우저 보안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와이드 웹에 대해서 좀 살짝 얘기를 해보고 웹브라우저의 그 사용 흔적 다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영어가 있었어요.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그래서 나는 작년 여름에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요즘에 사실은 컴퓨터에 웹 뒤져보고 하드 뒤져보고 그다음에 우리 스마트폰 뒤져보면 뭐 무엇을 했는지가 다 나온다고 합니다. 어디 있었는지, 누구랑 있었는지까지 다 나온다. 그래서 그런 걸 자기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와이드 웹. 이 월드와이드 웹을 얘기하자면 사실은 90년대에 제가 중반에 세상은 월드와이드 웹으로 갈 것입니다. 미리 거기에 대해서 비즈니스를 준비하자. 그랬더니 다들 콧방귀를 끼고 무슨 그런 세상이 오겠다고 그러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대기업에 있을 텐데 이 말을 안 듣는 거죠.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뭐 제 말이 씨앗이 안 먹힌 거죠. 그래서 저는 나와서 이제 이 월드와이드 앱에 대한 보안을 다루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비즈니스가 잘 돼갖고 코스닥에 등록도 하고 그랬었죠. 근데 처음에 게 사실은 이렇게 될지 세상을 바꿀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결국 우리 웹브라우저 처음에는 이제 다 웹브라우저를 갖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앱은 거의 다 사실은 이제 통신을 하며 쓰게 되는 거죠. 음, 이메일이나 뭐 파일 전송, FTP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윈도우에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금 11이죠. 11하고 그다음에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 요거에 대한 보안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폭스는 왜 안 하냐? 네, 파이어폭스는 잘하네요. 생산이 많지도 않은 것 같고 개발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쓰죠. 그래도 크롬이 훨씬 월등히 많이 늘었습니다. 크롬이 웹브라우저의 사용 흔적 웹브라우저 그 보면 오른쪽에 이 도구 있죠, 도구? 어, 하면 안전이라는 데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 중에 검색 기록 삭제를 한번 선택을 해보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기록에 대한 방문한 사이트, 기록에 대한 걸 삭제할 수도 있고, 쿠키, 인터넷 임시 파일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뒤에서 이게 뭔지를 설명하면서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고, 일단 내가 쭉 다닌 나의 흔적을 삭제를 해버리면 없어집니다. 그 젊은 사람들 그런데 뭐 야한 사이트 이런 데 많이 다닌 거 들키는 거 있죠. 들키는 경우 있는데 이런 거 잘 지워버리면 내가 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음. 그다음에 크롬에서는 어디 가냐면 예, 크롬 메뉴에서 브라우저 툴바에 있는 그 크롬 메뉴에서 방문 기록을 선택한다. 사실 이런 거를 갖다가 얘기할 때 이렇게 강의를 가까이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잘 기억이 안 남아요. 여러분들이. 음, 어, 그 늦게 온 사람 받고 이게 기억이 잘 안 났는데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에 뭐라 그러냐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고 하는데 이 컴퓨터 공학이나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어,
백견이 불여일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0번 쳐다보고 있는 것보다 한 번 두들기고 따라해보는 게 좋다라는 거죠. 혹시 첫 시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첫 시간에 제가 어, 그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피라미드를 하나 보여준 적이 있어요. 강의를 듣는 거, 그다음에 뭐 시청각 교육을 받는 거 이런 것들 점점 학습 효과가 높아지는데 75%에 딱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75%. 그러니까 전체 100%를 내가 이해한다고 했을 때 75%로 이해하는 게 뭐냐면 따라하기였어요. 따라하기. 따라하기였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이제 서로에게 설명해 보기는 거죠. 어, 서로에게 설명해 보기가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바로 직전에 있는 따라하기가 굉장히 효과적이다. 근데 내가 이렇게 혼자 얘기를 하면 그냥 말씀하세요. 저는 듣고 있을게요. 이러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크롬을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크롬을 딱 띄워서 인터넷 크롬 메뉴창에서 크롬 메뉴창을 딱 주고 방문 기록. 크롬 메뉴창이 어디 있어요? 우측 끝에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방문 기록을 딱 누르고 그래서 이제 인터넷 사용 정보 삭제라는 버튼 누르면 그러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도 이제 쿠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도 제가 얘기를 해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인터넷 사용 기록 하나 삭제만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남이 알지 못하게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뭐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내가 이상한 딴짓을 했거나 뭐 이런 걸 속이려고 할 때 이런 걸 잘 지워놓으면 됩니다. 물론 나중에 얘기했지만 아예 이런 기록이 안 남는 그런 옵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사용 기록 말고 이제 인터넷 임시 파일인데 어? 그 임시 파일이 뭐냐면 보통의 경우에 이제 그 이게 따뜻다 웹이라는 그러니까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게 뭐냐면 항상 동영상도 있죠, 그림도 있죠. 그러니까 항상 속도가 문제가 돼요. 음, 속도가 문제되다 보니까 한 번 방문한 데에는 갔다가 당연 자료를 저장해두고 있어요. 저장해두고 있다가 달라진 자료만 탁 불러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속도 향상이나 동영상 품질 보장을 위해서 이제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놓는 건데 그래서 이제 효율성을 개선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결국은 또다시 나의 기록이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했는지 기록이 된다. 그래서 그걸 똑같이 삭제할 수 있죠. 그래서 좀 전에 같은 화면이에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도구, 안전의 검색 기록 삭제. 아, 이게 항상 하신 말씀이, 선생님이 한 번만, 교수님이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되겠어요? 그걸 해보죠, 뭐. 어, 그래도 여기서 할까요? 여기서 보면,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보면, 여기 이러면 도구가 있잖아요. 여기, 이거. 저기, 바퀴 같은 거. 우리 설정 같은 거. 여기를 눌러보면, 안전이죠, 안전. 그리고 이제 검색 기록 삭제. 나중에 이제 in private 브라우징 요거는 이제 아예 처음부터 뒤에서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아예 그 기록을 안 남기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하는 건 검색 기록 삭제니까 검색 기록 삭제를 보면 인터넷 임시 파일이죠. 그다음에 쿠키, 웹사이트 데이터 이것도 삭제할 수 있고 기록하고 이제 이 두 번째 인터넷 임시 파일 얘기하는 거죠. 음, 여기서 뭐라고요? 인터넷 속도 향상을 위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웹페이지, 이미지, 미디어 이거요. 이걸 삭제 그러면 삭제를 하죠. 양식 데이터, 다운로드 기록, 암호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설명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두 번째 인터넷
파일 및 웹사이트 파일에서 삭제를 한답니다. 한꺼번에 다 하지 삭제를 하세요. 하나씩 하세요. 이게 뭔지를 알고 우리가 삭제를 해야죠. 특히 캐시, 나중에 보면 쿠키 같은 거는 아주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음, 따로 별도로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바로 나오네. 인터넷 임시 파일이고, 세 번째 이제 쿠키인데, 쿠키는 이제 특정 홈페이지를 접속했을 때 생성 정보를 담는 임시 파일이죠. 그래서 여기 제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4KB 굉장히 작은 거예요. 굉장히 작은 파일입니다. 혹시 아까 봤,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네이버에서 보통의 경우 한번 로그인하면 로그인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죠. 이에서 자기 옵션에서 로그인 상태 이렇게 만약에 루지를 해놓고 로그인을 시켰으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죽여요. 로그아웃을 죽였다가 다시 네이버를 딱 했을 때 그대로 연결되죠. 이게 뭐냐면 이 정보를 누가 갖고 있을 거예요. 이건 쿠키가 갖고 있는 거죠. 쿠키가. 어, 언더스탠? 예. 그래서 내가 로그인도 안 했는데 장바구니에 담긴 경우 있어요. 쇼핑 사이트 경우에. 그것도 쿠키가 하는 거죠. 쿠키가. 로그인 정보는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상대의 IP 어드레스나 뭐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죠. 그 정도 갖고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로그인 정보도 갖고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지금 말한 패스워드 뭐 이런 걸, 로그인 정보 이걸 다 갖고 있을 수 있다.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그다음에 뭐 이런 방문 경로 이런 거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지도에서 뭘 검색을 했거나 아니면 그냥 검색창에서 검색을 해도 검색 기록들이 쭉 있죠. 그게 그런 것들도 사실은 뭐 로그인 했을 때 갖고 있는 정보겠지만 그런 정보들이 쿠키에 갖고 있습니다. 쿠키는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로그인 정보를 내가 갖고 있다. 그거를 살짝 탈출했다? 제가 그 쿠키 갖고서 다음에 내가 어, 타고 들어가면,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이 되는 거죠. 어,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 해킹하는 방법 중에서. 음,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라고, 어, 쿠키 값을 다 가져오도록 그 홈페이지다가 스크립트를 만들어 놓고서 읽어보라고 하는 거죠. 음. 그러면 그냥 제가 뭐 갖고 내 밑에 깔았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일종의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약간 프락시 개념으로 타고 들어가면 제가 그 사람이 됩니다. 그런 식의 방식으로 어, 소위 말해 해킹을 할 수 있는 방식도 있죠. 그 사람이 되는. 그래서 이런 게 보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컴퓨터가 경우여야 되고 집에서 쓰는 거고 아니면 자기 혼자 쓰는 경우에는 이제 쿠키 같은 걸 다 아까 같이 자동 로그인 같은 거 설정해도 괜찮은데 그런 인터넷 PC에서 해놓으면 삭제를 안 하고 로그아웃 시키면 보통 요즘에 PC방들은 다 삭제시킨다만 내가 로그아웃 안 해놓고 그냥 급해서 막 튀어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누가 들어와서 쓰면 다 그런 데서는. 그래서 여기 인터넷 익스플로러 보면 똑같이 도구, 톱니바퀴 점생 도구에서 안전, 검색 기록 삭제해서 쿠키 및 웹사이트 데이터를 체크하고 삭제하시면 됩니다. 차단 레벨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 이 정도는, 음, 모든 쿠키를 허용하면 다 허용하는 거고,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갈수록 여러 가지 형태를 갖다가 차단을 하는데, 여기 압축된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없는, 연결된 거죠.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없는 타사의 쿠키에 대해서는 제한하겠다. 어?
여기 사용자의 동의 형태 없이 확인 가능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자사의 쿠키, 뭐 여기에서는 허용하겠다. 뭐 이런. 그리고 여기 제한을 하는데 암시적으로 제한을 하겠다와 명시적으로 제한하겠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도 사용자 동의 형태 없이 확인 가능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타사의 쿠키. 이 세 가지 정보에 대해서 이 쿠키 차단 레벨에 따라서 허용되고 제한되고 차단되고, 허용되고 제한되고 차단되는데 차단도 암시적으로 차단하느냐 명시적으로 차단하느냐, 이 차이가 혹시 설명을 좀 해드리고 갈게요. 임시 쿠키만 가능하다. 제한의 의미는 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영구 쿠키를 설정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의미죠. 압축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한 게 쿠키에서 보내지거나 브라우저에서 읽힐 수 있는 단축 형태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말합니다. 암시적 동의는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 명시적은 뭐냐? 그걸 거쳤다라는 거죠. 허용한 단계를.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내가 저장할 건데 괜찮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죠. 확인 가능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단계를 거쳤다. 명시적은 물어봤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안전한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물론 지금 삭제한 것도 안전한 인터넷 사용인데, 보다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일단 팝업. 팝업에 대해서, 이건 팝업의 그 차단 및 허용이라고 했는데, 보통 팝업 정책은 사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팝업을 이용해서 특정 프로그램을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보통 광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 팝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특정 사이트만 팝업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다 차단하는 정책이 보통 가장 괜찮은 방법입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차에 보면 도구에서 팝업 차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 들어가서 팝업 차단 설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사용할 웹사이트 주소를 치고 여기 허용된 사이트로 리스트를 갖게 됩니다. 제거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화이트 리스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 모든 사이트들은 다 불안하다.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보고서 내가 어, 허용한 것만 딱 합법이 되게끔 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화이트 리스트 정책이다라고 하죠. 그럼 블랙리스트는 뭐냐? 블랙리스트는 거꾸로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허용해요.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데 특정 리스트만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블랙리스트. 이 사람, 요 사이트만 못하게. 근데 실제로는 보안상의 입장에서는 화이트리스트가 훨씬 낫죠. 왜냐면 모든 불특정한 것들에 대해서 다 차단하고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뭐 edu라든지 뭐 그런 것들만 내서 어, 허용하는 거죠. 그러면 훨씬 안전한 거죠. 그, 그다음에 이제 허용할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하고 이제 추가하면 되는 거고, 필요에 따라서 그냥 골라서 삭제를 하면 됩니다. 여기 허용된 리스트가 나오는 거고요. 크롬에서는 툴바에서 크롬 메뉴를 선택하고 설정에 고급 설정 표시를 선택합니다. 거기서 개인정보를 선택하고 개인정보라고 나오는데 거기서 콘텐츠 설정을 클릭하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이 그림의 대상자에서 팝업, 모든 사이트에서 팝업 표시 허용 안함, 권장이죠. 일단 이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예외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이제 화이트리스트예요.
모든 사이트에서 팝업 표시 허용 안함 선택하고 완료하면 되고, 얘는 내가 꼭 허용해야 될 사이트에 대해서 설정을 하면 됩니다. 비슷하죠? 그럼이나.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무슨 쿠키라든지 인터넷 임시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방문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저장하고 있지 마라, 처음부터. 그런 기능이 바로 익스플로러에서는 in private 브라우징이고요. in private. 어, 프라이버시 소견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이죠. 크롬은 시크릿 모드입니다. 얘는 웹서핑을 하는 순간 생길 수 있는 모든 쿠키나 인터넷 임시 파일, 검색 기록 이런 거를 브라우저 종료와 함께 모두 삭제를 해버린다. 모두 수거를 덜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안전하게 쓸 수 있다. 그럼 어디 가서 PC방 이런 데 가서 쓸 때는 무조건 in private 브라우징을 하거나 어, 어, 크롬 쓸 때는 시크릿 모드로 하면 됩니다. 아까 봤죠?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도구에서 안전에 들어가면 아까 검색 기록 삭제에 들어가서 우리가 세 가지를 했었잖아요. 메뉴는 더 있었지만 인터넷 임시 파일 삭제하는 거 있었고, 쿠키 같은 거 삭제하는 거 있었고, 마지막으로 그 순서는 달라지지만 어쨌든 우리 검색 기록 삭제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 말고 그 밑에는 in private 브라우징에 들어가시면 요거를 시행하시면 그다음부터는 그 in private 브라우징에서 나중에 이거 쓰다가 나가게 되면 다 삭제가 된다. 아까 말한 세 가지를. 똑같이 이 웹브라우저를 시행시킨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그 다음에 P를 누릅니다. 여기 약자가 또 비슷합니다. 컨트롤 쉬프트 P고 크롬은 여기 N으로 바뀌는데 그거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럼 타키를 쓸 수 있는 거죠. 바로 여기서 크롬 메뉴에 보면 새 시크릿 창 이거로 합니다. 컨트롤 쉬프트 N이죠. 아까 P였고 컨트롤 쉬프트 N입니다. 그래도 아까 저것만 보여주시고 어? 익스프로만 보여주시고 크롬은 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 타임에서 크롬 한번 해보자고요. 크롬에서 여기 보면 바로 나오죠. 새 스크립트. 아까는 이제 이런데 방문기로 이런 거 보면 안 됩니다. 새 스크립트. 새 스크립트 뭐를 하거나 아, 여기서 컨트롤 쉬프트 N을 딱 누르면 되죠. 어? 스크린 모드 전환되죠. 그래서 이런 거 다 삭제해야 된다. 방문기로 쿠키, 사이트 데이터, 양식에 입력된 정보 어, 그런 것들이 다 삭제를 시킵니다. 이 PC방 가서 쓸 때는 이런 걸 쓰시라 그러 드리는 거고 컨트롤 시프트 N과 컨트롤 시프트 P 두 가지만 하면 훨씬 안전하게 쓸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바 애플릿 자바 애플릿은 뭐냐 어, 그 자바라는 게 이제 JVM이라고 자바 자바 버추얼 머신이죠. 이거는 이제 가상 머신이라고 얘기해요. 버추얼 머신이라는 게 가상 머신인데 어, 웹브라우저에서 수행되는 자바 바이트 코드예요. 왜 바이트 코드라고 얘기하냐면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프로그램 랭귀지를 작성하게 되면 C나 무슨 어, 다른 다른 거 있나요? 컴파일 시키는 거.
그런 것들은 실제로 컴파일하고 실행 파일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갖고 실행 파일을 만들어 놓아서 그걸 수행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웹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웹으로. 웹처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뭐냐면 사실은 그게 어떤 웹이 사실은 아이폰에 가면 작동이 안 되죠. 예를 들면 작동이 안 됩니다. 그게 작동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OS에 따라서 그러니까 운영 체계죠. 운영 체제에 따라서 동작이 안 되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다시 또 소위 말해 컴파일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웹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 자바의 그 이제 바이트 코드 같은 건 뭐냐면 일종의 그 인터프리터예요. 그 자리에서 번역을 하면서 그 소위 컴파일을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기계나 어떤 플랫폼에서도 다 수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안 받도록 이런 가상 머신 상태에서 돌아가도록 만든 게 이제 자바 애플리케이션. 뭐 이런 거 갖고 그렇게 너무 어, 많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니, 이왕이면 뭐 조금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챕터 너무 짧아요. 그래서 그래요. 일단 자바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바라는 게 사실은 이제 웹에서 작동되는 랭귀지 가장 많이 쓰는 랭귀지인데 HTML 말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것들은 좀 자바로 많이 씁니다. 요게 이제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줬냐 여러 가지 얘기나 설이 있는데 그 자바를 개발하면서 자바라고 그때는 아니었죠. 이 프로그램 랭귀지 이름을 갖다가 뭐를 줄 것이냐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한 명이 커피를 타고 들어왔어요. 커피를 탁 들고 들어왔는데 그 향이 착 진동을 하는 거예요. 커피 어디 거야? 그랬더니 이거 자바산인데? 그랬거든요. 자바가 인도네시아의 그 가장 큰 섬이죠. 음, 자바섬, 자바섬이죠. 거기에 이제 그 수도도 있고 그런. 근데 어쨌든 자바산이라고 했을 때 다들 거기서 딱 했죠. 어, 그래서 자바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거 괜찮다. 그래서 자바라고 썼는데, 그래서 이제 자바가 이제 그 커피 콩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나중에 보면 그 자바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옆에 콩이 나옵니다. 콩의 그림이 나옵니다. 원두콩이나 이런 데 나오는 이유가 원래 이 자바라는 게 커피 콩을 얘기하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겁니다. 어쨌든 이 버추얼 머신에서 수행되는 자바 애플리, 그리고 자바 바이트 코드 어, 낭비했다. 이거 실행에 대한 이제 옵션을 서- 쓰는 건데 자바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그 도구 그다음에 인터넷 옵션에 가면 이제 보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에서 사용자 지정 수준 여기 들어가면 쭉 메뉴가 있는데 액티브 X는 못 쓰게 만들고 자바 애플릿은 쓰도록 만들고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바 액티브 X는 보안상에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못 쓰게 하고 자바는 이제 보통 사용하기도 하는데 실질은 크롬에서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봤었어요. 그래서 그 2015년 9월 이후부터는 크롬에서는 이제 자바 애플릿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액티빅스는 사실은 보안상의 문제가 옛날에 그 모두가 다 우리 인터넷 뱅킹 같은 거 할 때 액티브엑스 썼어요. 그래서 문제가 좀 많았죠. 어. 요즘엔 그래서 액티브엑스 없이도 자바 애플릭 갖고도 할 수 있게끔 많이 좀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이 액티브엑스가 뭐냐면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월드와이드 웹, 그래서 웹브라우저에서 시행되는 어떤 다양한 음, 코드들, 예를 들면 뭐 공인증서를 갖다 읽어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보안 창을 띄우고, 그 다음에 그 보안 코드도 동작하게 만들고 하고, 이때 복사도 잘 안 되게 하고, 페이스트 복사하고, 붙여넣기 이런 거 잘 안 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컨트롤하게 만드는 거였는데 이게 자꾸 이제 보안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버렸습니다. 이건 이제 안 쓰겠다. 라고 했는데도 우리나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은행에서 그걸 썼었죠. 왜냐면 좀 편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쭉 쓰다가 결국은 뭐 저것 때문에라고 꼭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인터넷 뱅킹이나 은행이 어마어마하게 해킹을 당합니다. 2013년에. 그러면서 무려 그 농협의 경우는 9일간인가 영업을 못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손실을 봤죠. 그 이후로 좀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많이 액티브엑스를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기타 이제 보안인데 기타에 인터넷 옵션 가면 이제 일반 있고 보안이 있습니다. 보안에 인터넷 이런 거 있는데 여기서 인터넷에서 그 보안 수준을 갖다가 최소한 약간 높은 정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있고 약간 높음, 하나는 뭐지? 색이죠. 어, 보통 약간 더 높음이죠. 그러니까 네 가지라고 하죠. 이 영역이 네 가지 영역이 있다. 그래서 설정하자고 하면 슬라이드 바를 움직이면 됩니다. 잘 모르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아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자고요. 어, 안 따라하면은 어디 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 도구에 인터넷 옵션이 여기 맨 밑에 두 번째 있죠. 여기 있습니다. 안전은 여기 있고 인터넷 옵션이 여기. 여기 이제 첫 번째 말고 보안을 보게 되면 광고가 적대는 게 이런 내가 하는 것 같아서 가리고 하겠습니다. 어, 여기 보면 이제 약간 높으면 돼 있죠. 여기 높은 데 있을 수 있고 약간 높음 있고 보통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약간 높음에 해놓고 보호모드 사용도 있는데 사용자 지정 수준도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수준은 아까 말씀드린 액티브엑스라든지 자바 애플릭 같은 거에 대해서 특히 액티브엑스는 나는 사용으로 작성되어 있네요. 보니까 자동으로 사용자의 확인, 필터링 사용하고 이게 아마 제가 설정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보통 두드림스를 쓰게 되잖아요. 이 두드림스 쓰다 보니까 두드림스가 사실은 뭘로 만들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어, 그 유드림스인가? 유드림스가 일종의 별도의 일종의 만들어진 일종의 브라우저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이 브라우저의 탭이나 창이 아니고 별도의 어, 어플리케이션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세팅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냥 깔면 거의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건 제가 설정한 게 아니에요. 이건 유드림스를 쓰기 위한 설정이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된 거고 어쨌든 여기서 약간 높음으로 정도는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 권장 드리겠습니다. 약간 높은 정도로.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의 경우 안전하지 않은 콘텐츠를 다운로드 하기 전에는 알림 있고 이게 보통이죠. 설명되지 않은 액티브엑스 컨트롤은 다운로드를 금지합니다. 설명되어 있는 것들에서는 보통이나 약간 높음은 설명된 거는 다운로드가 되죠. 이 보안 수준이라는 게 다 보면 액티브엑스랑 매우 일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액티브엑스에 대해서 다운로드 할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서명된 거하고 서명되지 않은 거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된 거고 약간 높으면 잠재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잠재적으로 이것도 또 안전하지 않은 콘텐츠를 다운로드 하기 전에 알린다.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 전이지만 그것도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 뭐 그런 것 같으면 이제 물어보죠. 그다음에 높음은 가장 최대 보안 수준이고요. 위험성 있는 콘텐츠를 포함한 어, 웹사이트를 가지 못하도록 아니면 다운로드 못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죠. 그래서 모든 위험성이 있는 콘텐츠를 가려고 하면 이 높음을 갖고서 하면은 많이 차단해 주거나 정리해 주죠. 해킹 사이트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런 사이트 갈 때는 높음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어, 월드와이드 웹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안 문제,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랑 관련된 보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마치고